일본 군마현. 마을 사람 모두가 기다렸던 마츠리 축제. 흥겨운 축제 도중 비명이 들리며 소란이 벌어집니다. 칼을 든 남녀가 마츠리 가마 위로 올라타는데 TV로 생중계되는 화면. 이들은 칼을 겨눈 채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마을의 모든 버러지들아. 이들은 중학생인 카스가와 나카무라. 경찰이 다가오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통을 들어 붓는 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합니다. 이 마을에 핀 지독한 악의 꽃. 오늘 다룰 작품은 악의 꽃입니다. 무슨 일도 벌어지지 않는 조용한 군마현의 시골 마을. 중학교 2학년 카스가 타카오는 선생님이 나눠주는 수학 시험지를 받는다. 52점. 조용히 자리로 돌아온 카스가는 책상 밑으로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꺼내 읽는다. 이 마을에 보들레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나 말고 있을까? 선생님이 사에키를 호명하고 외모도 빼어난 그녀는 이번에도 1등을 차지했다. 그런 사에키를 카스가는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다. 그때 나카무라가 교단으로 불려간다. 시험 결과는 0점. 답을 아무것도 적지 않고 낸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이 야단을 치자 나카무라가 입을 연다. 시끄러. 버러지 주제. 선생님은 역정을 내나 나카무라 특유의 음침하며 살기 어린 분위기에 선생님도 꼬리를 내린다. 하굣길. 카스가의 친구들은 나카무라 같은 애랑은 사귀고 싶지 않다며 만약에 사귄다면 사이키 같은 애랑 사귀고 싶다고 한다. 사춘기가 온 사이키의 몸에 대해 음흉한 말을 하는 친구에게 화를 내는 카스가. 그러다가 악의 꽃 시집을 학교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난다. 교실 서랍에서 책을 찾은 카스가. 그때 툭 하고 교실 뒤 보관함에 있던 체육복 주머니가 떨어진다. 카스가는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열고 사이키의 체육복을 꺼낸다. 코를 대자 샴푸 냄새가 난다. 그때 밖에서 덜컹거리는 인기척이 나고 당황한 카스가는 그냥 5단의 체육복을 넣고 교실 밖으로 도망친다. 다음날 선생님은 훌쩍이고 있는 사이키와 함께 교실로 들어온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 사이키의 체육복이 없어졌다.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반 아이들이 술렁거리고 완전히 변태라는 등의 이야기에 카스가는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 든다. 하굣길. 죄책감에 빠진 카스가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지만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녹슬어가고 있는 이 마을엔 벗어날 곳이 없다. 그때 자전거를 멈춰 세우는 카스가. 앞에 나카무라가 보인다. 나카무라는 늘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읽고 있는 카스가에게 그게 정말로 재미있는지 묻는다. 그러더니 덜컹 자전거 뒷자리에 타는 나카무라. 태워줘. 저 산 너머까지. 뭐? 왜? 카스가군, 나 말이야. 봤다? 너가 사이키 체육복 훔치는 거.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달려. 놀란 카스가는 그 길로 도망쳐버리고 다음날 엄청난 죄책감에 자수를 할까 말까. 이걸 말하면 난 애들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사이키가 날 혐오할 텐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카무라가 쪽지를 하나 쓱 건넨다. 방과 후 도서관으로 올 것. 도서관에서 만난 나카무라에게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는 카스가. 자신은 변태가 아니고 보들레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저리 말을 이어가는데 나카무라는 악의 꽃 시집을 빼서 던져버린다. 닥쳐. 버러지.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나카무라는 갑자기 카스가를 힘으로 쓰러뜨리고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는 사이키의 체육복을 카스가에게 억지로 입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놀라고 당황해하는 카스가. 카스가, 난 오래전부터 몸속 저 아래 깊은 곳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이 세상 전부 내 부글부글 속에서 버러지가 돼버리면 좋겠어. 나카무라는 들키기 싫으면 앞으로 방과 후엔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한다. 눈물이 맺힌 카스가는 사이키의 체육복이 자신의 피부에 찰싹 달라붙어 진한 악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조용한 마을에 악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어두운 콘텐츠를 지켜보고 있는 김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또 소설 가르치는 임태훈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나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사만 안 보고 진입 장벽이 좀 벌써 있었어요. 앞선 영상만으로 아직 이거- 이런 판단이 너무 이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명작이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변태 작품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좀 위험한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사륙에 이르는 병. 네. 작품을 했을 때 우리가 비슷한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알아봐 주시고 네. 또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 네. 이 판매 순위가 역주행하는 저희의 영향인지 회복까지- 아닌지는 영향이에요. 모르나.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20년 된 책이 갑자기 역주행한다? 그쵸. 그래서 와처를 봐주시는 분들의 네. 어떤 문화적인 교양, 맷집 저는 이런 걸 좀 믿고 네. 이번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진입 장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보고 나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완독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결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시미 슈조 작가의 악의 꽃인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그 피해 흔적이 짤로 좀 많이 쓰이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럼 엄마 죽어도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짤로 또 많이 쓰이기도 선생님 하고 혹시 그 작품을 보셨어요? 피해 흔적? 피해 흔적은 아직 안 봤는데 저도.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도전해봐야지 생각하는데 오시미 슈조 작가의 스타일이 자기 삶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와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악의 꽃도 작가 본인의 청소년기의 경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 관계에서의 상처를 이 작품에 녹였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상처를 다루는 것이 피해 흔적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각오가 필요한 네. 굉장히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뭔가 정말 딥한 어둠과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반 줄거리하고 설정을 조금 말씀을 주신다면요. 주인공 카스가는 되게 저를 떠올리게 하는 네, 청소년인데 보들레르의 시집을 읽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악의 꽃.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의 대사를 들어보면 그 시절의 허세가 섞여 있죠. 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녀석들이 과연 이 마을에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보들레르의 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보들레르를 읽는 사춘기 소년이다라는 이미지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있죠. 저 고등학교 때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막 읽고 막 그랬거든요. 아, 다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그게 너무 달콤한 거죠. 만화책 읽고 원피스 읽고 할 때 네, 나 좀 독특해지고 싶은데 셰익스피어? 내가 작가가 된다면 셰익스피어는 읽어야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약간 그 시절에 아이돌 음악? 재즈 아니 얘들아? 비레반스 알아? 이러면서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나고 나면은 좀 창피한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때 또 헤비메탈 네. 들었어요. 저는. 락! 야, 얘들아, RATM 알아? OK 컴퓨터 앨범 알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랬던 카스가에게 또 다른 평범한 지점은 이 반 안에 어떤 짝사랑하는 아리따운 소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나 싶을 때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꾼 사건, 네. 짝사랑하던 소녀의 체육복을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네. 그게 이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짚는 순간을 나카무라 사와라는 이 작품의 가장 핵심 인물이 보게 되고 제발아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악의 꽃에 그 진한 악의 풍미가 풍기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배경이 중요해요. 중학생이라는 신분도 중요한데 이 주인공이 있는 마을이 군마현 정말 깡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이 산 밖을 벗어나지 않아.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못 벗어나고 막 간판도 녹슬어가고 그냥 이렇게 녹슬어가서 우린 난 여기서 살다 죽겠지라고 하는 시절에 나카무라는 저 산 너머로 가고 싶어.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카스가를 찾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해. 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네. 청소년기 내가 인식하는 세계가 넓어지면서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주인공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이 좀 굉장히 조금 상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우리도 되게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작화로 배경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그 나카무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카무라 입장에서는 이게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정말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깔끔 떨고 규칙 지키고 수업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하지만 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맨날 여자애들 야 걔 봤냐? 야 걔는 뭐 털이 벌써 났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 걔가 제일 예쁘지 않냐? 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섹스 하면서 겉으로 깔끔하고 규칙적이고 제도적인 척하는 게 너무 위선적이고 토가 가식이라고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거야. 네, 버러지들의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세상에서 타스가도 이중적이에요. 약간 얘는 나는 좀 약간 달라. 나는 악의 꽃을 읽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머릿속에서는 망상을 할 때 약간 좀 성적인 망상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인물로 좀 카스가가 그려지더라고요. 혹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PD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네. 여자애한테 협박당해 본 적 있습니까? 협박당해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카스가가 당하는 상황이 네, 거의 사실 일어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팔자가 여자들한테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아, 오히려 남자애들에게 당했던 괴롭힘보다 네네네.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네,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네. 저희 반에서 가장 아리따운 친구가 있었어요. 또 그냥 반 아이들이 좀 선망하는 성적도 우수했고 네. 그런데 우연히 조별 과제로 제가 그 친구랑 같은 팀이 된 거예요. 모든 남자애들이 네. 저를 부러워했죠. 아, 그래서 나도 그래?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네. 되게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집에 갔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이니까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해야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같이 숙제를 했어요. 무슨 숙제를 했는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겠죠. 뭔가 우리 마을 지도를 같이 그려보는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숙제를 다 하고 제가 집에 갈 때가 된 겁니다. 나 이제 꾸러기 수비대 보러 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방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방문 문고리를 탁 잡고 네. 너 집에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감금? 그래서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꾸러기 수비대 볼 거야. 저 장난을 했죠. 네. 근데 걔가 딱 정색을 하고 내 허락 없이 이 방에 못 나가. 갑자기 낙하물 한대요? 얼굴이 딱 돌변하면서 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보고 꾸르라고 했어요. 꿇으라고요? 꾸르면 보내줄게. 무릎 꿇으면? 무릎을 꿇으면 보내줄게. 정말. 그럼, 진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꿇었을까 안 꿇었을까요? 꿇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엄청 고민돼요. 왜냐면 네.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네.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굴복이고 지금 얘가 원하는 건 나한테 까불지 말고 복종회인데 난 그게 싫은 거야. 네. 근데 무서운 거야. 네.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막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꾸러기 수비대 봐야 되는데 하는 와중에 그 친구의 어머님이 무슨 과일 같은 걸 깎고 오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탁 빠지죠. 걔는 평상시 모드로 돌아오고 네.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제가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탈출했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약간 이 나카무라랑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할 그 사이키라는 캐릭터를 좀 섞어놓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저도 그런 게 느껴져요. 이 네. 어린아이들이 마냥 순수하고 무해하지 않다는 거. 네. 그 아이들 마음 안에는 어둠이나 혼돈이나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이 되게 뒤틀린 형태로 뭉쳐져 있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하고 네. 또 떠올리게 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카무라라는 소녀인데 네.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걸 지켜본다고 할 만큼의 어떤 악마성?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그냥 덮고 아이씨 안 봐버려 하기 어렵냐면 네. 계속 궁금해져요. 네.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뭐 어디까지 갈까? 뭘 시킬까? 뭐 등등. 과연 카스가는 거미줄에 걸린 이 나방마냥 팔딱팔딱 거리는데 과연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둘의 관계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해가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들을 되게 정신 못 차리게 네. 마지막 권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만화책으로 보시길 권하고 처음에 3권까지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뗄 수 없이 11권까지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이제 카스가가 짝사랑하는 사이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키가 겉보기에는 정말로 우등생인데 역시 또 악의 꽃의 또 한 명의 인물처럼 뒤틀린 또 꽃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 사와. 외모도 공부 실력도 뛰어나 모두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 하지만 사이키는 이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 부모님과 주변에서 원하는 모습이고 자기는 그 틀에 맞춰 살고 있다고.
그런 사이키에게 아무도 읽지 않고 의미도 알기 어려운 박의꽃 같은 시집을 온갖 애정과 열정을 담아 설명하는 카스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누가 좋아하지 않는 걸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사이키는 그런 카스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느새부터 카스가는 나카무라와 다니는 시간이 길어졌다. 몰래 둘의 뒤를 밟는 사이키와 절친 기노시타. 카스가와 나카무라는 강가에 버려진 들판에 비밀기지를 만들어놨다. 입구를 찾아 안으로 들어서는 사이키와 기노시타. 그 안엔 얼마 전 학교에서 난리가 난 사라진 여자아이들의 소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맙소사. 이건 내 거잖아. 나나코, 그냥 경찰에 말하자. 내 것만 없어. 일부러 그런 거야. 그게 더 잔인하니까. 둘이서만 이곳에서 용서할 수 없어. 어느 날 비밀기지에 모인 카스가와 나카무라. 어느샌가 나카무라에 완전히 동화된 카스가. 생각해봤거든. 저쪽에 닿을 우리만의 끝내주는 뭔가가 없을까 하고. 카스가는 마츠리 축제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버러지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저쪽을 보여주자고 말한다. 나카무라는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한편 사이키는 완전히 변해버린 카스가에게 전화를 건다. 너의 소중한 비밀기지가 불타고 있다고. 허겁지겁 기지로 달려온 카스가. 하지만 기지는 멀쩡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 사이키가 홀로 앉아있다. 당황하는 카스가. 카스가 나카무라랑 그거 했어? 카스가가 생각하는 저쪽 같은 건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벗는 사이키. 뒤돌아서 도망치는 카스가를 뒤에서 끌어안는데 하자, 카스가. 해야만 해.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기서, 이 마을에서. 곧이어 카스가에게 강제로 관계를 맺는 사이키. 하지만 카스가는 이 마을 안에 저쪽을 만들 거라며 사이키를 밀쳐낸다. 그리고 비밀기지를 나서는데 곧이어 기지가 불에 타오른다. 카스가가 나카무라와 자신을 위해 저쪽을 이 마을에 만들기 위해 세운 비밀기지가 산산이 불타버린다. 그리고 그 불타는 현장에 나타난 나카무라. 안녕, 나카무라? 나 방금 카스가와 했어. 기분이 어때? 카스가를 빼앗기고 전부 다 불타버리고. 어떤 기분이야? 어쩌라고. 네 속은 파리보다 더 썩었어. 너 같은 거 죽어도 내 알 바 아니야. 곧이어 소방대와 경찰이 도착하고 카스가는 나카무라의 손을 잡고 현장에서 도망친다. 그렇게 사라진 둘은 마츠리 축제날 칼과 휘발유 등을 챙겨 인파 속으로 스며든다. 이 마을에 저쪽을 보여주리. 악의 꽃을.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처음에 나오는 두 명은 뭔가 좀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덜 충격적이었는데 이 사이키의 변화가 저는 가장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카스가와 나카무라의 계약은 네. 사실상 중간에 사이키라는 대상이 있죠. 너 사이키를 짝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네가 변태적인 마음을 품었다는 걸, 체육복을 훔쳤다는 걸 다 까발려서 너를 나락 보내기 전에 내 말을 들어. 나의 어떤 마리오네트가 돼.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사이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얘도 정상은 아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캐릭터에게 얽히면서 사이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균열도 이렇게 넓어지면서 네. 우리는 이 세 소년과 소녀의 파국에 치닫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게 저는 어떤 도약하는 지점이 사이키가 평범하게 첫사랑의 이데아로만 남아있지 않고 얘도 살아 숨쉬는 불안정한 사춘기의 소녀라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 반전이면서도 네. 쾌감이 있었어요. 비밀기지 안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이제 카스가를 덮친다든지 불태운다든지 심리적으로 상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겉보기에는 완벽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마현에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야라는 카스가를 보면서 내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불씨가 붙는 순간 정말로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좀 가는 부분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사이키는 우등생으로 태어났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 그런 집안의 분위기들은 되게 FM대로 엄격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길들여진 아이들은 통제가 내면화되어 있는데 네. 반면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다급한 순간이거나 네.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는 그 통제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스가를 통제하려고 하죠. 네. 내 쪽으로 와. 나카무라 쪽으로 가지 마. 나의 남자친구로 있어줘. 네. 그래서 사이키가 쓰는 어떤 유혹이나 무기나 애원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통제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나카무라는 그러니까 나만 이 버러지가 아닌 세상에 있지 않고 또 한 명의 카스가 너도 이 버러지 같은 군마현 사람이 아니잖아. 이쪽으로 와라고 한다면 카스가는 상대에게 자기 뭐 나랑 관계를 맺고 이 마을에서 번식을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의 규칙 안에서 이 마을에서 살아야지 새끼를 낳고 이게 양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게 싸움이 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이 작품이 과연 이 비밀이 체육복을 훔친 비밀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로 작품이 계속 흘러가지 않아요. 네. 작품의 전환 포인트는 비밀이 노출되는 순간의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카스가는 계속 자기 안에 있었던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주게 되는, 들키게 되는 장면들인데 이 작품의 묘한 지점은 그 순간에 카스가가 수치심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독자들도 그걸 동시에 느껴요. 네. 그래서 사이키를 되게 짝사랑했던 풋풋했던 소년이었는데 사귀게 되고 데이트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뒤틀린 형태로 마치 원숭이 손의 저주처럼 네. 소원을 들어주는데 네가 바라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셋의 이 관계는 어떻게 끝을 맺을까 하면서 중반을 보게 만듭니다. 네. 이게 사실 한번 이 저 산 너머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비가 엄청 오는 날, 또 나카무라가 카스가 자전거 뒤에 딱 타더니 산 너머로 가자. 근데 사이키는 내 남자친구 어디 갔어? 그러고 찾으러 가서 셋이서 이제 산 너머로 가는 중간에서 막 중턱에서 씬이죠.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오죠. 그런 부분에 있는데 둘이 그때 갈 때 나카무라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좀 저 산 너머로 가고 싶은데 저 산 너머에 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을 내비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대들은 나카무라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이 마을이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 싫어. 사춘기. 뭐 잘못된 것 같아. 흔히들 있잖아요. 막 반발하고 싶어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불안한, 왜냐면 저 너머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 오시마 슈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좀 기본적으로 이론의 토대가 당시에 이제 뭔가 프로이드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도 과거의 모더니즘이 이성 중심에서 타파하자. 그때 세웠던 모든 가치관을 해체해버리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처럼.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 해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뭉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허무함만 남는 이런 20대의 그런 감성하고 그런 산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일치돼서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붙잡을 것이 네. 자기만의 특별한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스노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그 시절에 다 왼팔에 흑염룡을 키우게 되는가. 네네네. 그냥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네. 내가 그렇게나 세상에 다 똑같은 색깔의 부품들 뿐이야 라고 하면서 비웃는 에너지로 살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부품이면 네. 그거에 불과하면 나도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빗소리가 내리는 장면에 네. 카스가는 이 두 소녀 사이에서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잡아당기죠. 네. 그 에너지가 엄청 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만화책을 읽는 동안에 막 어디선가 드럼으로 치는 BGM이 들리는 것처럼 막 심장박동이 쿵쿵쿵 되면서 이 작가님은 연출이 사실 좀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스토리로만 보면은 이게 전달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 편을 준비하면서도 임 작가님께 이게 저희가 이렇게 줄거리를 말해주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갭이 엄청 클 텐데 그게 전달이 안 될까봐 걱정이에요라고 말씀드렸듯이 연출, 표정, 어떤 순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엄청나더라고요. 몰입감이. 그죠. 그래서 이게 대사나
직접적인 말하기로 보여지지 않는 네. 이 분위기와 작화와 말씀하신 공간 연출 같은 걸로 이제 독자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폭탄을 던지는 작품이어서 네.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영화도 있고 하지만 꼭 원작으로 독파해 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작 만화책을 보셨으면 이 장면 좋겠다. 정말 명장면이죠.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세 남녀가 아기 다툼을 하게 되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나온 그 마츠리라는 거기서 뭔가 둘이서 나카무라랑 카스카가 계획을 하게 되고 뭔가 어떻게 우당탕탕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시절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로도 막 몇 건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약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 스포일러는 없지만 혹시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작을 보고 오셔라. 네. 꼭 보고 오세요. 네. 중학교 때 벌인 사건으로 인해 사이타마로 강제로 이사를 온 카스가 키도 자랐고 머리도 길게 기르는 등 외모부터 달라졌으나 가장 큰 변화는 그 이후로 어떠한 책도 읽지 않게 됐다는 것. 친구인 남고생들은 여전히 여자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카스가는 자신의 특별함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화에 적당히 맞춰준다. 그러다가 토가와 아야가 나타나자 남자애들이 수군거린다. 키도 크고 발育좋아 남자애들에게 인기 있는 토가와. 무엇보다 토가와는 외모가 어딘지 나카무라와 닮아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는 카스카는 누군가를 보고 훔친 놀란다. 뒤쫓아 따라가 돌려 세운다. 나카무라! 하지만 안경을 쓴 그녀는 나카무라가 아니다. 여전히 나카무라를 잊지 못하는 카스가. 하루는 집에 가던 카스가가 헌책방을 발견한다. 그런데 책방 안에 토가와가 책을 한 권 손에 들고 보고 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책은 악의 꽃. 그 일을 계기로 둘은 서로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카스가는 책을 모두 버리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토가와에게 책을 빌린다. 토가와에게서 받아온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언급됐다는 그 책. 책을 펼쳐보는 카스가. 잠들어 있던 악의 꽃이 다시 눈을 뜨려 한다. 그렇게 서로의 독서 취향이 비슷함을 알고 점차 가까워진다. 하루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깔린 번화가를 토가와와 걷던 카스가에게 익숙한 샴푸 냄새가 풍긴다. 사이키 나나코가 보인다. 카스가? 훔쳤던 체육복에서 났던 샴푸 냄새. 잠들었던 악의 꽃이 눈을 떠버렸다. 사이키는 중학교 때 카스가를 닮아있는 체구가 작은 남자친구와 함께였다. 사이키와 카스가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얼마 뒤 사이키가 카스가를 불러낸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둘. 사이키는 자신은 마을에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무난하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한다. 어때? 카스가는 행복해? 나카무라랑은? 그 후로 어떻게 됐어? 몰라. 그 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차갑게 쳐다보는 사이키의 표정에 놀란 카스가. 과거 마츠리 축제 때 TV 중계로 카스가와 나카무라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이키. 사이키는 토가와가 나카무라랑 닮았다고 한다. 난 그 사람이 쓴 그녀의 소설을 읽고 싶어. 내게 그건 그 후 처음 발견한 살기 위한 이유야. 거짓말쟁이. 그 애도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나카무라 대신 널 위로할 도구로 삼았다가 귀찮아지면 버릴 거지? 비겁해. 쭉 도망쳤던 거야, 그날 이후. 나한테서도, 그 마을에서도, 나카무라한테서도. 평생 도망만 치면 살 거야, 넌. 그렇지? 그런 거지? 다 알아. 그거야. 그런데 실망이다. 실컷 이야기를 퍼붓고 떠나버리는 사이키. 텅 빈 눈의 카스가는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며칠 후 카스가는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의 임종으로 군마현을 다시 찾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문을 온 기노시타를 만나게 되고 나카무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듣게 된다. 간신히 도망쳐온 봉합해 놓은 과거의 균열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잠들어 있던 악의 꽃이 완전히 눈을 떠버렸다.
네, 이제 카스가는 그 마을을 뭐 도망치듯이 떠나서 가족들이 어떤 다른 마을에서 살게 되는데 이 집안이 계속 전철이 지나가서 흔들흔들하는 집안에서 본인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애들하고도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아하 뭐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니에요. 난 책은 안 읽지만 그 마음은 가지고 있고 나카무라는 보고 싶은데 하지만 또 이 친구들하고도 맞춰주는 어떤 애매한 위치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비 오는 날에 비를 맞고 쫄쫄 굶고 있는 버려진 강아지를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버려졌어요. 누군가가 내 목줄을 채웠어. 처음엔 그 목줄을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줄을 내가 더 원하게 됐고 이제 이 목줄을 따라서 어디로든 달려갈 준비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목줄이 탁 풀려버린 거예요. 갈 길을 잃고 표류해버리는 무채색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제2의 그 나카무라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외모가 얼굴이 좀 굉장히 흡사하고 덩치가 좀 많이 컸죠. 토키와라는 그런 여자애가 나오는데 얘가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는 거는 그 여자애가 악의꽃 취집을 헌책방에서 들고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막 들어가서 너 이거 왜 보게 됐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게 장면. 흥분한 오타쿠 특징. 네. 상대의 표정은 신경 쓰지 않고 이거 아시는군요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해버리는 네. 오타쿠 모먼트를 들켜버리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 코스프레가 박살나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애도 굉장히 그런 취향이 있고 책을 좋아하고 심지어 얘는 나만의 그런 뭔가 장르 소설을 써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점점 좀 얘한테 의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카스가가 계속해서 자아를 의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자아를 보들레르라는 거성의 책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정도의 자아를 갖고 있다라고 의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키라는 이성적인 여성 아이돌 같은 애한테 의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카무라의 저쪽 관념에 의탁을 하게 되고 이 도키와라는 애의 소설에 의탁을 하게 되는 계속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늘 자기 중심 없이 끌려다니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네. 이 토키와를 발견하고 뭔가 사에키와 나카무라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이냐면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인데 네. 퀸카라는 표현이 있죠. 아, 그런 그래요? 퀸카 존재죠. 씁니다. 자, 요즘도 써요? 에이, 우리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 때만? 요새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선망의 대상이고 아이들과 놀고 네. 이미 그 나이대에 연상의 남자친구도 있고 선망과 동경과 질투를 같이 갖고 있는 화려한 소녀인데 네. 사실은 혼자 뭘 숨기고 있냐면 문학 소녀인 거예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사실은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설을 직접 써보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는. 근데 그거를 왜 드러내지 않느냐? 자기의 외면적인 페르소나랑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좀 토키와의 소설을 응원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좀 다시 찾았다. 악의 꽃이 여기서 보면은 오딜롱 르동이라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그림에 나와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눈이 하나 있고 근데 이 그림이 눈알이 항상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 작가가 그린 작품에 이런 눈알이 나오는데 하늘을 보고 있어요. 비전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저쪽을 보고 있어요. 피안. 가고 싶어하는 방향. 근데 그 마츠리 장면에서 밀려서 배제되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꽃이 죽어있는 듯 지내는데 토키와를 만나면서 눈을 슬며시 다시 뜨기 시작해요. 악의 꽃이. 이게 긴 흐름의 서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카스가에게 몰입해서 네네. 처음에는 나카무라에게 공포를 느낍니다. 뭐 이런 미친 엑스가 다 있어. 도망쳐야 이제 카스가 너 주인공 빨리 도망쳐. 그런데 카스가가 도망을 치지 않고 어느 순간 스스로 더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가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카스가의 삶은 그거를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합니다. 네. 나카무라가 혐오했던 그냥 버러지의 삶처럼 살아야지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도키와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네.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러면서도 외모도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생겼음에도 채워지지 않아요. 네. 그때쯤 사이키가 나타나서 염장을 지르죠. 결정타죠. 네.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그래도 되나 싶을 만큼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고 네. 우리는 절대 그때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낱낱이 해부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이키는 또 거기서 자아에 눈뜬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긁죠. 야, 너는
여기서도 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도망치고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사는구나 라고 좀 긋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키도 보통은 아닙니다. 네. 이게 마치 저의 어렸을 적 트라우마. 내가 허락해 주기 전엔 방문을 열지 못하지처럼 말로써 사람을 후드려 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말부 엔딩으로 가게 되는데 이 나카무라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녀와 다시 조우를 하게 되고 뭐 이후의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게 되는 게 이 이야기 작품의 마지막입니다. 통신사 오래 쓰고 계시는 분들 제발 꼭 보십시오. 네, 지금 잡음 물고기 되셨다고요. 김 PD 진정. 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거 꼭 필요한 요금제신가요? 혹시 아주 예전에 느린 속도로 가입하고 비싼 요금 내고 계신가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넷, 핸드폰, 가족 결합 등 최적의 가성비 요금제로 만들어드리면서요. 통신 지원금 현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이 80만 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80만 원 지원금에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해서 최대 72만 원까지 더 챙겨드립니다. 인터넷 끝판왕은 판매 마진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가 더 중요한 업체라서 유치를 위해서 마진 줄이고 사은품 더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합니다. 가입 안 하셔도 되고 견적만 보셔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1666-9743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80만 원 챙기시고 요금제 더 싸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요금 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저희가 이제 결론부 그다음에 이제 뭐 악의 꽃 뭐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작품의 댓글 저도 이제 이번에는 리뷰로 봤기 때문에 댓글을 봤습니다. 근데 뭐 미쳤다 이런 것도 있고 내 취향 아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에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들이 종종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말하고자 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되게 궁금해요, 사실. 네네, 이건 사람들마다 네. 해석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 마지막에 나카무라를 만나는 장면을 얘기 안 하고는 의미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포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좀 치명적인 스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나카무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군마현에 살다가 이번에 걔도 좀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번엔 좀 엄마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엄마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곳에 있어요. 얘는 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지내고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얘가 그 약간 눈 희번떡 해가지고 하늘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머리도 이렇게 나풀거리고 정확하게 악의 꽃이 눈깔이 뒤집혀서 하늘을 보고 있고 머리 이렇게 검은 털이 날리는 거랑 동일한 이미지로 그려놓습니다. 얘는 그냥 악의 꽃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살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그걸 본 카스가가 뭘 하냐면은 얘를 잡아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땅바닥에 패대기를 빡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목을 감아요. 프로레슬링 기술을 씁니다. 계속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셋이서 막 이제 아이들처럼 장난을 하면서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석양대 만나서 바다와 땅이 있는 곳에 만나서 이 중간의 지점에서 만나서 이제 이 밤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앞서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잠깐 한 게 다 해체되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멍하고 있는 저쪽을 여전히 보고 있는 나카무라를 땅으로 좀 집어 던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카스가가 이 현실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엔딩으로 막 넘어가면은 악의 꽃이 눈을 감고 이 검은 털들이 막 날립니다. 맞아요. 검은 털들이 날려서 어떻게 되냐면은 카스가가 쓰는 원고지에 검은색 글씨가 돼요. 그리고 이 꽃씨가 팍 펴져서 땅에 있는 현실로 내려와요. 저쪽을 보고 싶어 했던 10대의 카스가가 있다면은 그 악의 꽃이라는 것을 안고 프로이드적인 약간 승화적으로 그 트라우마를 앉아서 땅으로 안착시켜서 원고지의 예술로 땅에서의 현실로 이 악의 꽃을 스며들게 하는 문학소년, 본인 작가 얘기죠. 본인 이야기를 이 악의 꽃이라는 걸 썼잖아요.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의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그 꽃을 땅에 안착시켰다라고 이렇게 작가가 선언하는 마무리로 끝나지 않나. 되게 감동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장면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네. 카스가가 패배를 인정하는 장면이라고 봤어요. 네네. 즉 나는 너를 따라가고 싶었어. 나도 너처럼 버러지가 아닌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믿어왔어. 네. 그리고 너를 그리워했고 하지만 넌 날 데려가 주지 않았지.
그걸 내내 고민해 봤는데 나는 결국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내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나는 나카무라 너 정도는 아닌 거야. 그리고 나서 나카무라가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화답을 합니다. 탁 하늘 이제 뭔가 한풀이를 다 하면서 다시는 오지 마라. 보통 인간. 버러지도 아니고 특별한 인간도 아니고 보통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각자의 뭐 그런 감상과 해석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 꽃이 계속 등장해요. 악의꽃이. 악의꽃이 언제 눈을 피고 꽃을 피우고 언제 눈을 감고 언제 꽃씨가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이유 없이 그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작가님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좀 스토리라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면서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제 PD님이 어떤 이런 디테일에서 이제 마치 퍼즐 조립하듯이 맞추는 것에 조금 늘 감탄해요. 저는 반대쪽으로 많은 작품들을 동물적으로 좀 느끼려고 하는 F와 T의 차이군요. 유형인데 네, 네, 이 작품이 불쾌할 수는 있어도 네네. 저는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작품이 조금 독특하다, 난해하다라고 느끼는 건 어려워서가 아니고 네. 생소한 상황에 우리를 던져놓거든요. 네. 제 10대 시절을 떠올리면 네. 되게 파스텔 톤으로 포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화된 거죠. 그래, 나는 사실 좋은 기억만 남겨놓고 지금 마치 앨범에 꽂아놓고 이렇게 흐뭇하게 펼쳐보지만 그 앨범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혼돈, 절망, 불안의 순간들이 있었어. 네. 근데 이 악의 꽃을 볼 때는 그때로 나를 되돌려줘요. 그리고 되게 독자들도 그 순간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이 증오할 수도 있지만 이것과 비슷한 만화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디에도 없다. 이 작품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 이제 저한테 작가님은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독자들의 마음에 흉터를 남기는 작품을 쓰고 싶다. 흉터. 네. 네. 어떤 형태로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변태격이죠. 근데 이 작품은 정말 큰 흉터를 남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흉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도전해 보시라. 네. 자, 오늘 작품은 좀 위험한 작품인 악의 꽃을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분명히 가서 구독을 이거 보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모르나 또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런 추천을 통해서 좋은 작품 골라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 고백하건데 사춘기 룩으로 일부러 제가 교복 룩으로 네, 맞춰서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그랬었군요. 충격적이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보들이었고요. 저는 임태훈이었습니다.